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후보를 3가지 정해오셨는데 더뉴 아반떼 AD, 두 번째 올뉴 K3, 세 번째 소나타 DM8. 요건 일단 잠시 후에 예산은 부대 비용 포함 1,500만원, 주말에만 약 100km 운행? 그러면 한 달에 500km도 채 안 타신다 보시면 되고, 평균이 한 1200, 1300 그 정도니까 반도 안 되는 거다. 월 가용 유지비는 50만원 이하인데 사회초년생이라 보험료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회초년생도 요즘에는 기준이 20대 중반인지 30대 초반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빡세게 요런 친구들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지만 그래도 월 15만원 그 정도는 잡아보고, 선호 디자인은 크게 상관없고 선호 옵션은 블루링크나 유보 내비, 그러니까 기아면 기아 커넥트. 아마 중고차로 보신다면 기아 커넥트가 아니라 유보일 거예요. 이름이 유보에서 커넥트로 바뀐 것이다. 블루링크는 현대 거. 근데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으로 시동도 걸고 에어컨도 켜두고 현대해상 기준 커넥티드카 특약을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도 15% 정도 할인이 가능한데, 이거 약정 걸어서 쓰면 한 달에 5,500원인데 내가 보험료가 많이 나와 하는 양반들 기준으로 1년에 몇십만원 단위로 절약을 할 수 있는 친구다. 거기에 스마트키 기본적인 것만 보셨는데, 더뉴 아반떼 AD, 올뉴 K3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무단 변속기. 그런데 이번에 무상수리 통지문이 나왔죠. IVT 변속기, 무단 변속기, 그냥 무상수리. 아반떼도 마찬가지로 특정 고장 코드 진단 시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 후 TCU 업데이트, 아무튼 전액 무상으로 교체가 들어간다. 다만 제가 늘 설명드리죠. 요런 무단 변속기들 혹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 오일 교환 자체를 주기를 좀 짧게 잡아야 돼. 만약에 제가 타는 입장이라면 한 4만에 한 번씩은 바꿀 것 같아. 그런데 도로에 빠글빠글하게 굴러댕기는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 버전 혹은 이런 올뉴 K3 굴러댕기는 차 10대는 변속기 오일 안 바꿨을 걸 제때 장담컨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맨날 술 담배 하면서 담배 2갑씩 피면서 소주 맨날 마시면서 막걸리 맨날 마시면서 결국에 몸이 아프면, 야, 한국인들은 그 간이 좀 안 좋대, 뭐 어디 고혈압이 약하대, 폐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안 좋대, 요런 거랑 똑같은 거야. 기본적인 관리가 안 돼 있어.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케미컬 관리가 국산차 대부분 매물 10대 중에 9.5대 정도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 정말 소모품 관리 잘해주고 그냥 요 변속기 흐름에 맞춰서 살살 타고 그러면, 특이한 경우 아니면 뽑기 불량 아니면 날 턱이 없는데 관리 하나도 안 해주고 개판으로 타면서 아우 뭐가 고혈압이 있네, 당뇨가 있네, 요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친구는 20년식에 5만 킬로, 차값은 1,350만원짜리 아반떼 AD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얼굴이 한번 바뀐 삼각대라는 친구다. 후술할 K3와 정확히 동일한 엔진 변속기를 쓰고 있고 100마력 초반대 MPI 엔진,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아반떼 AD는 GDI 쓰면서 출력, 연비 요런 건 좋은데 아무래도 몸에 열도 많고 때도 잘 껴. 그런데 이 친구는 직분사 방식이 아니라서 비교적 때도 덜 끼고 출력이 낮은 대신 리스크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예전에 요 아반떼 HD, AD보다 2세대 전 요 친구는 고장이 절대 안 난다 하잖아요. MPI 엔진이라 그래. 엔진 자체가 출력 이런 거는 다 안 좋은데 무리를 덜 받는 친구야. 거기에 4단 변속기 물려놨으니까 고장이 날까? 절대 안 나지. 매일매일 풀악셀로 혹사를 시켜도 소모품을 잘 바꿔주지 않아도 거의 고장나지 않는 세팅이야. 차를 구매해서 야, 이거 고장이 안 나서 팔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야 싶을 정도로 문제가 거의 없는 친구인데, 걔랑 똑같은 방식의 엔진을 쓴다 보시면 된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변속기가 요번에 무상수리로 바뀌면서 거의 불사조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디자인. 정말 완성도가 높았던 요런 아반떼 AD의 디자인을 요런 쓰레빠 디자인으로 바꿔놓으면서, 야, 쟤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좀 잘못됐다 싶을 정도로, 야, 저기 병원은 가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엉덩이도 그냥 뭐 독특한 건 없었어도, 개성은 없었어도 정갈했던 친구에서 무슨 곤충으로 바뀌면서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를 직접 찍고 있다. 뭐 덕분에 아반떼 CN7이 조기 투입되면서 야, 드디어 구세주가 나왔다 이러면서 간간히 버티고 있던 K3를 관짝으로 보내버린 그런 CN7 모델인데, 솔직히 오늘 예산 안에서 1,500 이하에서 뭐 취등록세, 소모품, 기타 등등 해서 넉넉 잡아 차값은 한 1,300 초입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건 살 수 없나요? 하신다면 렌트카 이력이 있고 기본 등급에다가 옵션 추가 안 된 것,
얘가 21년식에 11만 킬로, 차값은 1100만 원인데 렌트카로 썼던 친구야. 좀 자질구레한 사고들도 많아. 옵션도 거의 없어. 기본적인 열선 핸들, 열선 시트, 가죽 핸들, 그리고 당시 아반떼나 K3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있었던 차선 이탈 방지, 요 정도는 기본으로 있었어. 하지만 나머지 옵션들은 거의 다 전무했던 요런 친구. 야, 그래도 이게 11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냐? 1100 주고 사다가 한 3, 4년 타다가 6, 700에 팔아도 팔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 오히려 이 친구는 제가 옵션이 좀 있는 차량으로 봤습니다.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도 있고, 순정 내비 서비스도 있고, 블루링크도 있고, 풀 오토 에어컨도 있고, 후측방 안전기능도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 요 정도로 옵션 구성이 이분하게 잘 들어간 친구였는데 어쨌든 구형이잖아. 어쨌든 디자인이 옛날 차잖아. 뭐 요런 아반떼라는 게 남들한테 보여줘서 하차감이 있고 요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는 친구지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1300만원짜리 구형 아반떼보단 1100만원짜리 렌트카 이력이 있고 좀 어디서 빠글빠글 굴러온 친구여도 요런 친구가 낫지 않을까. 어차피 엔진 탱크, 변속기 무상 수리 가능, 나머지 별로 터지는 것도 없음. 물론 10만 킬로 이내로 보신다 하셨지만 요런 선택지가 있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여유 비용이 좀 더 생겼으니까 1500 예산에서 구매해서 현금 몇백이라도 세이브 하시고, 옵션 좀 없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건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 인조가죽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 키, 그 정도는 있으니까 방금 요 아반떼 옵션에 대한 점수를 한 10점 만점에 8점 준다면 이 친구도 그래도 한 5점은 줄 수 있는 친구니까, 오히려 전반적으로 옵션표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좀 됐으니까 조금 더 새거 느낌을 원해 하신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나는 옵션을 좀 더 생각한다 하신다면 삼각대 쪽으로, 이제 5만 킬로니까 갖고 오셔서 변속기 오일 바꿔주고 엔진 오일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새는 거 있나 점검, 냉각수 바꿔주시고 브레이크 패드 한번 봐주시고 타이어 봐주시고, 그 정도만 하셔도 5년이 뭐야 10년은 더 탈 수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두 번째 K3도 옵션이 좀 있는 친구, 상위 등급인 노블레스였는데 얘는 20년식에 9만 킬로, 차값은 1350만원, 거의 예산을 맥시멈으로 쓰는 친구인데 풀 오토 에어컨 마찬가지로 있고, 유보 서비스 들어간 순정 내비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포르쉐를 많이 참고한 듯한 이러한 미묘한 핸들 라인들, 버튼 라인들, 아반떼와 거의 동일한 실내 공간, 성인은 타기 어려워도 애들은 넉넉하게, 2열 공조기 에어벤트도 있고요. 준중형급이라서 소재가 고급스럽진 않아. 그래도 후측방, 차선 이탈, 하이패스 룸미러, 2열 열선,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LED 테일램프 등등 여러모로 옵션이 이분하게 잘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소나타도 20년식에 10만 킬로, 차값은 1250으로 이 친구는 단기 렌트는 아니고 7, 80만까지 혹사를 당하다가 수출을 나가도 문제가 없는 엔진, 4, 50만 킬로까지 혹사를 당해도 문제가 없는 6단 변속기, 국산차 내구성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친구기 때문에 뭐 10만 킬로든 11만 킬로든 15만 킬로든 20만 킬로든 20만 킬로대를 갖고 오면 엔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체가 나가서 삐그덕대냐, 어디 특정 기능이 노후돼서 안 되냐, 엔진룸 열었을 때 바꿔줄 게 훨씬 많아진다, 이런 건 있지만 치명적인 결함으로 차가 주저앉는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어, 집안에 당뇨, 암, 고혈압 이런 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딱 그런 친구다. 대신 출력도 150마력에다가 6단 변속기, 정말 수치상으로 봤을 땐 야,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파워트레인이지만, 야, 택시가 이 엔진 변속기 갖고 그렇게 잘 달리는데 이게 안 나간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또 그것도 맞는 소리네 생각이 드는 친구. 얘도 옵션이 거의 없는 친구인데 안드로이드 올인원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예 순정 시스템이 없었던 차량에다가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장착한 건데, 안드로이드 모니터 여러분들 보시면 가격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순정 시스템을 가져오면서 안드로이드 기능을 살릴 수 있냐, 그런 제품이냐, 요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순정 카메라가 있고 순정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내 차량을 조작을 해야 돼 하는 차량이면 그 순정 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장착을 해야지. 그거 다 뭉개버리고 요것만 장착하면 순정 시스템 아무것도 못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차량에 순정 내비든 어떤 시스템이 있어, 사용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써야 되고, 요것처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바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이러면 그냥 설치하면 되고, 그런 건 또 수건도둑에 지나가는 토막 상식. 아무튼 기본 등급의 완전 깡통이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지, 차선 이탈 있지,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 하이패스 있지, 키 2개에다가 오토홀드도 있지, 인조가죽 시트 등등. 우레탄 핸들은 아쉽다, 요거는 핸들 커버를 써야겠다, 요거 말고는
얘는 단순 사고도 없었고 깔끔한 차량인데 야 그렇게 꼬물딱지 살 바에 한 500 더 주고 인스퍼레이션 사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적어도 1000만원대 중고차에선 1,200만원 자체도 너무나도 큰 예산이기 때문에 1,200 때문에 차종이 확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말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냥 나는 첫 차야. 옵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아반떼급보단 소나타급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겠지. 몸무게가 나가고 차가 크니까. 어차피 큰 사고에선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 비슷한 예산이면 옵션 좀 밀리더라도 중형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나타 DM8 정말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대략 1,300만원대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 버전과 올류 K3 점수를 줘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 디자인에 3.5점, 내구성은 이제 단점이었던 무단 변속기가 깔끔하게 되었기 때문에 5점, 성능은 옵션은 괜찮은데 덩치랑 성능이 많이 아쉬워. 가격도 야 2천만원 초입부가 아직도 1,000만원 초중반대야? 말도 안 되네 3점. 유지비는 경차 다음으로 저렴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4.5점. 그 다음으로 1,100만원짜리 아반떼 CN7 방금 그 친구들 다음 세대 점수를 줘보자면 요 정도의 점수입니다. 디자인 야 1,100만원 치고 그 정도면 훌륭하지 5점. 내구성은 방금 그 친구들과 이하 동문. 성능은 옵션이 없어서 살짝 깎여서 2.5점. 가격은 야 이력도 있고 키로수도 높은데 아무리 좀 싼 것 같아도 이제 가격이 바닥이더라도 좀 그래 해서 3점. 유지비도 이하 동문 4.5점. 그 다음 1,250만원짜리 렌트카 이력 있는 20년식 10만 킬로짜리 소나타. 이 소나타가 안 팔렸었던 가장 큰 이유인 매기타, 매기 소나타 디자인 3.5점. 내구성은 고장이 절대 날 수가 없는 기본적인 키로수가 돼서 바꾸는 것들 이런 건 있어도 차가 하자가 있어서 못하겠네 이런 거는 절대 없는 차라 5.5점. 성능은 준수하긴 한데 옵션이 너무 없어 3점. 가격도 야 요거 1,000만원 중후반대 하던 차인데 신차가로 아직도 1,000만원 초중반대야? 2.5점 2.5점. 가스차들이 거품가가 높아서 지금 1,000만원 초입부하고 있다. 유지비는 그래도 2.0이라서 살짝 감점돼서 4점 요 정도를 줘봤습니다.